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기대 인플레가 3.1%로 9년 만에 최고 집값 전망 지수도 10포인트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확정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인플레가 얼마나 됐느냐는 그런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를 물어봐서 조사한 다음에 그걸 평균 낸 수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미래 인플레이션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거고요. 어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나타난 인플레이션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타난 건 지금 뭐 이미 나타난 거고 향후에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많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기대 인플레이션을 물어봐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인플레가 될 것 같아. 즉 물가가 상승할 것 같아. 제품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구매 패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구입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구입할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나중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예상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나중에 제품 가격이 높아지기 전에 지금 구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당장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당장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향후에 그 인플레이션율에 맞춰보는데 거의 연동해서 많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이 컸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뭐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뿌렸고 그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거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돈을 뿌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지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지난 수년간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것은 뭐 유동성의 힘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지금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 된다가 거리두기 해제. 이제 밤에 제가 이렇게 상가 같은 걸 돌아보게 되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조심성은 여전히 있지만 너무 좀 지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복 쇼핑들을 하고 보복 심리로서 많이 상권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보다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는 이런 형태의 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도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코로나가 마무리되게 되면서 상권 이용은 많아지고 있고 결국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플레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고요.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것은 모든 재화의 어떤 상품의 가격들이 상승하는 구조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것,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다라는 거죠. 최근 한 달,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가 한 달 만에 10포인트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서 아, 내 생각하고 많이 틀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 실제로는 집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들, 그 내가 자주 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해주잖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특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미디어에서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고, 다음에 보건 계속 그쪽 관련된 영상들만 보니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예,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네, 한없이 오를 줄만 알아요. 그런데 그 양극단을 사실 다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좀 된다고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걸로 전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오늘 날짜 22년 4월 28일인데 이게 뭐 업로드는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올 연말에 지금 4월 28일 시점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을 겁니다. 적어도 방향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일까 할 때는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저랑 내기하셔도 좋아요. 제가 어젠가 영상에 찍은 거에서도 그 분양가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었다. 9억짜리, 10억짜리인데 그게 이제 입주할 때 되게 되면 한 12억 정도 되니까 이걸 포기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댓글창에다가 엄청나게 금리 인상이 되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연말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입주 시점이 24년도 8월 달인가 하니까 그 시점에 제가 말한 금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봤자 미래일이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거고, 결과값만 보면 돼요. 나중에. 예, 한 2년 남짓 남았죠? 예,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짚어서 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지금 금리가, 지금 내가 맨날 보던 영상들이나 내가 맨날 보던 뉴스는 위험한 뉴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만 보셨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만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예, 물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양쪽을 다 둘러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얘기했었으니까 여기서 더 언급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얘기해 주는 거고, 부동산 가격은 어떤 양극화가 심해졌을 때 서울 아파트가 상급지에 있는 것들이니까, 전국을 다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중에서도 상하급지가 나누겠지만, 이러한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수요를 갖고 있고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쟁이 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날짜 잘 기억하시고 22년 4월 28일자 기준하고 올 연말만 먼저 보죠. 연말까지 봤을 때 과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지, 예, 여러분들 뜻대로 될지 제 말이 맞을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뭐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경험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집을 안 사시는 분은 안 사시는데, 아, 그때 샀던 게 옳았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옳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걸 내가 깨우친 다음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랑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서, 예, 저는 올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방 요인도 있습니다만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죠. 변함이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집을 사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한번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중에 연말까지 한번 보시고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